이번 시간에는 컨솔 코드 페이지 그리고 리터럴 엔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솔 코드 페이지는 컨솔 창이 문자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프는 문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문자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아이디를 코드 포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런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자에 대해서 아이디를 발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B라는 문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자마다 발급된 고유한 아이디를 코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들이 모여가 있는 테이블을 문자 셋이라고 부르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유니코드라는 문자 셋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코드 포인트를 곧바로 사용하지 않고 압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유니코드에서 UTF-8이라는 문자 엔코딩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이럴 때 이 문자 엔코딩 방식은 기본적으로 압축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코드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UTF-8에서 이 8이 의미하는 거는 코드 유닛으로 8비트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를 의미할 때 3개의 코드 유닛이 모여서 이 문자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자를 디코딩 하게 되면 원래 있는 코드 포인트를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런 값이 있다 그러면 이걸 디코딩 하게 되면 찾고 그다음 그 문자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다음에는 그래핑 클러스터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이 문자를 만드는 과정은 일단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문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자도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문자를 여기다가 바로 연이어 보겠습니다. 연이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조금 전에는 노란색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드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미드톤이라는 이걸 딱 그 문자를 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문자는 내부적으로 코드 포인트가 2개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이런 문자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자는 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문자가 만들어서 문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자들이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문양이 있을 거예요. 문자 문양이. 그래서 문자 문양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래핑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핑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 실제 문자가 문양으로 해서 표면상에 컨설팅에 이런 데 이렇게 톡톡 찍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장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핑 클러스터는 결국 문자 문양에 대한 최소 단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걸 보게 되면 다음 클러스터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모티콘이에요. 근데 가족이라는 이모티콘이라는 최종적인 그래핑 클러스터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럴 때 보면 아빠라는 거하고 중간에 뭐 하나가 들어가고 엄마 그다음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고 딸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코드 포인트가 연이어지게 되면 요 문자 문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코드 포인트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출력할 문양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결합이 된다는 거죠. 하나 이상. 그래서 그림프 하나가 하나의 문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모여서 어떠한 문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에서 문양을 출력하는 최소 단위는 그 그래핑 클러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 개 이상의 그 코드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럴 때 각이라는 글자를 보면 여기 NFD라는 용어가 써 있고 NFC라는 용어가 되어져 있어요. 각이라는 글자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3개의 코드 포인트를 결합해서 만드는 조합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일 코드 포인트를 부여를 해서
각이라는 문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문향을 만드는 거죠. 문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결국 어떠한 문자 내지 문양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양이 최종 문양이 결정이 내어지면 그 문양은 딱 하나의 방법, 코드, 포인트, 배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유니코드 문자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는 NFC가 바로 Normalization Form C라는 걸 줄인 거예요. 얘는 아마 D를 줄였겠죠. 그래서 C++에서는 그 조합형이 아니라 완성형을 뭘 사용하냐면 Normalization Form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딩 상에 조합형이 사용되어지면 완성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도록 지금 스펙 문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요구를 하고 있냐면 지금은 그 변수 이름 있잖아요. 변수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르는데 아이덴티파이어는 이 노멀 C 폼에 따라서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유니코드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Cout 쪽에서 IO 스트림 쪽에서 set with라고 해서 set with라는 걸 요거 배웠는데 이 부분은 이 여기서 with라는 걸 뭘 기준으로 with를 계산하고 있냐면 코드 유닛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set with는 코드 유닛을 단위로 해서 폭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UTF, 일단 유니코드는 말을 썼으니까 압축된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UTF-8이라는 압축 방식을 사용했을 때 8비트가 3개 있으면 8비트가 3개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래픽 클러스터를 만들면 이 그래픽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3개의 폭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set width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실은 그 이미지 폭은 2개가 결합을 했지만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5개가 결합했지만 또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오래전에 만든 어떤 라이브러리일 때 그 당시 때에는 이런 개념들이 없어서 그냥 코드 유닛 단위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프린트라는 최근 함수가 추가가 됐잖아요. 이 프린트라는 요 함수는 그래픽 클러스터의 폭을 기반으로 해서 연산이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픽 클러스터 폭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스펙 문서에서는 field width라고 불러요. 제한 문서에서는 display width란 말을 썼는데 스펙 문서에서 최종적으로는 field width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양이 있을 때 그 문양이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스펙 문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연이어서 하나의 그래픽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면 첫 번째 그래픽 클러스터에 대한 폭으로 계산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했던 컨솔 코드 페이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컨솔 창이 있습니다. 컨솔 창이 있을 때 여기 이제 문자를 출력하게 돼요. 출력할 때 예를 들어 UTF-8이다 그러면 UTF-8 코드 테이블을 이제 원래는 여기에 문자셋이 따로 있잖아요. 문자셋이 따로 있는데 압축하는 방식이 사용하는 코드셋을 여기다 중간에 딱 참조를 합니다. 참조를 해서 어떤 컨솔 창으로 무슨 데이터가 오면 출력하라는 데이터가 오면 걔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테이블의 정보를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 부르냐면 코드 페이지라 부르는 거예요. 실제 컨솔 창에다가 뭔가 출력할 때 들어온 데이터를 찾아서 실제 얘가 해석하게 되면 실제 문양 정보, 문자셋에 있는 문양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데 엔코딩 테이블을 중간에 사용을 해서 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엔코딩 방식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엔코딩 방식을 어떤 식으로 어떤 코드 테이블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스템에서 chcp라고 이걸 출력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change 코드 페이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떤 데이터가 없으면 뭘 출력하게 되냐면
사용하고 있는 엔코딩 방식에 대한 그 정보를 출력하게 돼요. 949라는 코드 페이지 엔코딩 방식을 엔코더가 중간에 있어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그 방식의 그 테이블에 의존해서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코드 페이지 때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 쪽을 좀 왜냐하면 C++ 같은 경우는 윈도우 컨솔 창에 대한 표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OS 디펜던트한 부분을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윈도우 헤드를 일단 사용을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시스템이라는 요 명령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출력이 됩니다, 밖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65001이 그 UTF-8을 말하거든요. 그 UTF-8 코드 페이지를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컨솔 창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특정 OS에 맞게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헤더를 추가하고 컴파일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면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첫 번째 에러가 뭐냐면 여기서는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잠시 뭔가를 하나 걸어놓고 온 것 같은데 코드 랭귀지에서 코드 페이지 일단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이게 C++에 있는 정의한 바이트하고 그 윈도우 서브 시스템에 사용한 있는 바이트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냐면 그 최소의 윈도우 기능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define으로 해서 win32 린 앤 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린 앤 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의 에러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이게 이제 win API입니다. get console 코드 페이지, 지금 컨솔이 사용하고 있는 코드 페이지를 출력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숫자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동일하다면 이제 949 그게 뜨겠죠. 그래서 한번 컴파일 해보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949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바꾸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바꿀 거는 어떤 식으로 그 UTF-8로 주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set console output 코드 페이지에서 UTF-8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949인데 이거 이전 거고 이후의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출력을 해보게 되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65,100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뀌면 여기에 출력되는 모든 문자들은 어떤 테이블로부터 찾아가지고 실제 문자셋을 가서 그 문양을 정보를 가져서 여기다 이렇게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내용인즉슨 이때 여기 중간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테이블에서 찾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 UTF-8에 대한 엔코딩 테이블이 여기에 딱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드 페이지라고 불러요. 결국 얘는 압축에 대한 엔코딩 정보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컨솔이라는 게 어떤 문자가 들어오면 해석하는 해석 테이블이 따로 있구나라고 일단 문자 관련된 테이블이 따로 있구나. 그걸 코드 페이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리터럴 엔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하나만 이 부분만 주석 처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리터럴 엔코딩은 뭐냐면 여기는 리터럴들이 사용하는 엔코딩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로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문자들, 여기 있는 요 문자들, 요게 이제 아까 그 문자거든요. 여기 있는 보면 요거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두 개의 코드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문자 UTF로 봤을 때 UTF-8의 코드 유닛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에서 8개의 코드 유닛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개 코드 유닛이니까 set width에서는 폭을 8로 계산하겠구나. set width를 사용했을 때는. 그렇지만 print라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폭을 계산했다 첫 번째로 계산한다니까 폭을 1로 계산하겠구나. 그런 걸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엔코딩을 사용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리터럴 엔코딩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엔코딩이 있고, 실제 바이너리화를 만들잖아요.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엔코딩이 있어요. 이게 소스 파일은 여기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execution collector set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 코딩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코딩이 사용하고 있는 엔코딩 방식을 정리하게 돼요.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은 코딩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execution literal encoding, 실제 실행을 이걸 바이너리를 만들었을 때 엔코딩은 뭘 사용하느냐, execution character set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텝1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보내버리면, 보내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콘솔 창은 구사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문자열은 UTF-8이죠. 방식으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깨지겠죠.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걸 조절하는 거는 여기서 조절합니다. 만약에 여기 보면 C++의 커맨드 라인에다 여기다 UTF-8을 써도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쓰면 돼요. 좀 이렇게 해서 execution collector 하고 콜론 치고 UTF-8 이렇게 하게 되면 UTF-8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65001이 뜨면 정상적인 거예요. 65001이 뜨죠. 사용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만약에 커맨드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949가 되겠죠. 동일하게. 디폴트가 이제 949입니다. 949로 출력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아까 요 손입니다. 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얘가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코드 949를 가지고는 요 문자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모티콘이라든지 특수한 문자를 이용하게 되면 949로 컴파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C++ 표준에서는 UTF-8을 디폴트 구현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스펙부터 차근차근 그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스펙 문서에 보면 execution collector set을 최소한 UTF-8을 기반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 가면 이 부분이 이제 디폴트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넣을 겁니다. 우리는 왜 넣어야 되냐면 이 부분 때문에, 이모티콘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이너리 만들 동안에 해석이 안 되면 아예 원천 바이너리 만들 때 정보가 꼬이는 거거든요. 최소한 정보까지는 제대로 전달해야지 나머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경우는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execution collector set은 UTF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콘솔에는 949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세팅하게 되면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컨솔 창이 949를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지금. 나중에 변경될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에 있는 컨솔 창이 949를 사용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출발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 한번 봅시다. 프린트 에러는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좀 있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주석 처리하고, 프린트 에러를 해볼게요.
프린트 ln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예요. 컨솔 창은 구사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는 문자셋 디폴트는 UTF-8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lr로 출력을 했어요. 프린트 lr를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했는데 출력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일단 이 부분이 안녕하세요 한글이고요. 두 번째가 이모티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여기다 보면 20이라는 문자 공간에다가 오른쪽으로 정렬해서 이게 오른쪽 정렬이고 그 다음에 fill character라고 해서 나머지를 남는 공간 패딩 문자에는 여기 있는 스타를 넣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길이는 2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짧게 20이 맞고요. 그 다음 이 문자를 보게 되면 폭을 뭐로 계산했냐면 1로 계산한 겁니다. 1로. 요도 1로 계산한 거고 두 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램핑 클러스터 필드 위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포매팅이 잘 맞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포매팅은 결국 어디서 영향을 주는 거냐면 컨솔 창에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자 형식으로 출력하게 되면 문자 랩에서는 똑같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똑같아요.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컨솔창이 가지고 있는 코드셋이 있어요. 949입니다. 그 다음에 UTF가 뭐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대한 또 문자셋이 있겠죠. 그럴 때 이 프린트 ln은 자신이 돌아가고 있는 캐릭터셋 얘를 봅니다. 얘를 봐서 얘가 중간에 얘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 만약에 자기가 UTF이면 UTF인 거 확인하면 949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UTF-8을 거쳐서 UTF-8 엔코딩을 거쳐서 문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949로 리턴을 해요. 949로 보내요. 그럼 다음은 또 949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문제가 없냐면 컨솔의 코드 페이지하고 실제 문자 셋이 다르더라도 UTF-8하고 컨솔 이부분이 다르더라도 얘는 깨지지 않고 항상 출력을 합니다. 컨솔 코드 페이지에 상관없이. 그게 프린트 lr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이 폭을 계산할 때 그램핑 클러스터의 그 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폭을 기반으로 합니다. 뭐 ED예요. 얘는 1로 봐서 판단합니다. 1로 해서 일자로. 그 다음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있는 버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맷 함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포맷 함수도 문제가 있어요. 얘하고 얘는 둘 다 최근에 들어간 거 맞거든요. 포맷 같은 경우는 C++ 20 스펙에, 프린트는 23 스펙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왜 깨지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 컨솔 창은 949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자들은 여기 있는 요 문자들은 UTF-8 얘를 쓰잖아요. UTF-8을 써요. 근데 이 폼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그대로 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깨지는 거죠. 프린트 같은 경우 중간에 이렇게 해서 거쳐서 가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프린트 ln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나중에 내부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얘는 중간에 문자셋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화면을 출력하는 과정 자체에서 프로그램 레벨에서의 또 연산이 거의 없어요. 코드셋이 굉장히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기약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다른 언어, 뭐 러스트라든지 뭐 그런 여러 언어들에서는 UTF-8 기반으로만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거의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C++는 이런 문제가 있게 코드 페이지의 문자셋하고 실제 만드는 문자셋하고 차이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프린트 ln 같은 경우는 UTF-8 기반으로만 여기 있는 execution character set을 만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처럼.
그렇지만 포맷은 다릅니다. 포맷 같은 경우는 얘는 형식된 데이터로 출력을만 하는 거지, 문자나 이런 출력하는 거지, 화면, 콘솔창에 출력하는 게 본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최종적으로 뭘 만든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잖아요.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Cout에다. 근데 Cout은 그런 룰이 없잖아요. 지금 Cout의 룰을 따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자셋을 여기 있는 정렬할 때 보게 되면 포맷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깨져서 그렇지, 나중에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요 룰을 지킵니다. 즉 그래핀 클러스터의 룰은 얘는 그대로 따라가요. 폭 계산할 때는. 자, 얘를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컨솔 코드 페이지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UTF-8로 바꿔주면 두 개가 동일하잖아요. 보내는 데이터하고 받는 데이터가 동일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때 이제 아까 말한 그 맨 위에다가 일단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UTF-8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맨 위에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코드 페이지도 6550이고 얘도 6550이에요. 따라서 밑에는 지가 알아서 해준 거고 이 부분은 포매팅 부분은 코드 페이지를 거쳐서 해석을 하니까 조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포매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 클러스터에 대한 그 빌드 위스 계산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 프린트 F 함수를 가지고 사용할 건데 이제 문제 있는 버전이죠. 프린트 F를 했을 때 결과를 일단 여기 보면 UTF-8을 껐습니다. 따라서 구삭으로 코드 페이지가 설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엔코딩 방식은 UTF-8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이모티콘을 출력하려게 되면 그 UTF-8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깨진 거로 나옵니다. 깨진 거로 나오는 이유는 일단 콘솔 창은 구사구를 사용해서 변환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요 프린트 F라는 요 함수는 내부에 C라는 로케일을 사용해요. 로케일 내에는 이제 문자를 변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변환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알파벳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건 정상적으로 해주는데 모르는 문자가 오면 그 경우는 무조건 바이패스 시킵니다. 바로 우리 한글이라든지 이모티콘이 들어오면 얘를 그대로 그냥 내보낸다는 소리예요. 결국 여기에서 이 프린트 F라는 함수가 이쪽으로 보낸 데이터는 뭐냐면 순수하게 UTF-8인 거예요. UTF-8로 보내고 구사구로 받은 겁니다. 그 구사구를 UTF-8로 바꾸면 되겠죠. 이 부분을 키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요. 출력이 되는데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출력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유니코드가 8개짜리입니다. 16개예요. 16개에서 20개 채우니까 4개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여기 5개 남았네요. 이거를 15개로, 이거 아마 유니코드가 15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니코드 단위로 해서 얘가 해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 20에 맞춰져 있는 포매팅에서 모양이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F 할 때 보면 어떤 식의 구문을 사용하고 있냐면 이런 구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20 쓰고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별을 쓰게 되면 다이나믹 위스라고 해서 이 값을 외부에서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다이나믹 위스라 부르거든요. C++에도 다이나믹 위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다이나믹 위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C 콘솔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문자의 폭을 계산할 때 코드 유닛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콘솔 우리가 C++에서 사용하고 있는 cout 함수죠. cout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일단 끄고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콘솔 cout을 사용하는 것도 C 로케일이에요. 그래서 동일해요. 결국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얘도 C 로케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그냥 해서 그대로 얘는 UTF-8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UTF-8로 만들어졌는데 그대로 보내니까 결국 UTF-8이 전달된 거예요. 근데 어디에 전달된 거는 949에 전달된 겁니다. 따라서 이 949를 UTF-8로 바꾸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게 됩니다. 식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포매팅을 보게 되면 코드 위스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프린트 F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 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리터럴 엔코딩에 의해서 어떠한 서로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가 서로 다른 형태가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프린트 함수는 내부적으로 어떤 사항이든지 UTF-8이면 자체적으로 UTF-8 모드로 들어가서 UTF-8 페이지를 사용해서 출력하고 리턴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코드 페이지가 바뀌면 Cout이나 이렇게 출력하는 쪽에서는 일단 플러시라는 명령을 한번 해서 플러시를 해주고 그 코드 페이지를 바꾸게 됩니다. 왜냐면 기존의 어떤 데이터가 일부 비트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 페이지를 바꾸기 전에 플러시하고 코드 페이지를 바꾸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